여러분 안녕하세요. 78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시간 77강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토양 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학교 운영 목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 뭐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농업, 그 다음에 수백만 질병 환을 치유하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필요한 사후그룹의 탄소 흡수, 자연순환 유기농업의 지식 공유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 현장의 그런 그 방법들을 이제 기술화했고, 기술하는 거를 지식화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려달라 저 문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20년 교육을 진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로나 오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해서 유튜브 학교라는 걸 열었고, 거기서 이제 공유하고 있네요. 진행하는 교육 내용 그렇습니다. 흙 자생력의 농사를 짓자. 그래서 흙 영양 생산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생산하자. 보통적으로 흙 영양 생산하시는 그런 자연농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99%의 농업인 많은 생산의 농업을 이제 지향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방법이고 농사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탄소 흡수, 사후그룹, 자연순환 유기농업이요. 줄여서는 자연 유기농업이고요. 더 줄여서는 자연농이라 합니다만은, 현대 자연농도 이제 자연농을 해서 포기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왜냐 그러면 자연재배가 있고 탄평도 있고 뭐 여러 자연농 뭐 수십 가지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자연재배만 하더라도 2그룹서부터 3그룹, 4그룹, 5그룹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표기 안 하면요, 나 자연농 합니다 그러면 어떤 농업인지 모릅니다. 자연재배인데 탄성농법인데 태평농업인데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앞서 자세히 소개했죠. 사그룹의 자연순환 유기농업으로요,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 도시농업 하시는 분, 자급자족 하시는 분, 아니면 전업농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이제 40년을 지으면서 앞서 얘기했습니다는 기술화했고 이거를 지식화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농사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학교까지 연계된 건 뭐 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왔습니다만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게 뭐 여러분이 뭐 질병 치료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흙을 살리니까요. 그냥 녹설에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아니면 생산 비용을 뭐랄까 줄여서 하는 방법. 저희들은 이제 무교원에서 이제 유기농 멀칭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 비용이 절감되죠. 바깥에 안 하니까요. 그다음 병해충에 우리가 토양을 살리다 보니까 병해충이라든가 또 비료퇴비에 대한 또 수천 킬로의 외국, 지금 우리가 그 사료라든가 이제 그 수입을 하게 되면 그 사료에서 나온 사료에서 키워진 가축의 분유로 만든 게 퇴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입한 뭐 유박 퇴비 같은 것도 다 수천 킬로에서 수입한 거니까요. 이거를 배제해 버리면 거의 농자재가, 우리가 비료 퇴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되겠죠. 지금 퇴비가 뭐 5천 원, 만 원인데 그게 아마 뭐 5만 원, 10만 원 몇 배는 오를 겁니다. 근데 이제 수입하는 이제 사료가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그 퇴비들이 싼데요. 그 대안에 찾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이런 탄소 흡수, 환경 위기 시대에 맞는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농업을 찾는 분들한테, 아니면 이제 특화된 농업 시장 개척하려는 분, 저희들이 지향하는 게 5천 원, 만 원 달걀 품들 같은, 우리가 가방 치면 5천만 원, 1억짜리 그런 가방 같은 럭셔리 이런 농업 시장을 또 개척하는 분, 아니면 이제 질병 치료, 이제 수백만 질병 환호를 위한 이제 이런 개척하신 분들한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농업 기술이죠. 기술이 뭐냐면 품질이 되니까, 이제 품질은 또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화 시장이라든가, 그다음 자립 농업, 우리가 이제 식량 위기 시대에 맞춰서 농업 위기 시대에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농사 짓는, 탄소 배출 없는 완전한 핸드메이드죠. 이런 기술 축적하신 분들은, 아니면 이제 이런 토양 살리게 해서 그런 농사를 지향하신 분들한테 또 농업 생존의 경쟁을 강화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개설했고 이제 하는데요. 권장하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깥의 농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2그룹이라 했는데 1그룹은 이제 양액재배, 인공파멸해서 그런 거를 1그룹이라 했죠.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농업 대부분이 이렇게 바깥에 밑거름 넣고 바깥에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2그룹이라 했고요. 무교원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을 4그룹,
이거 또 파종해서 직파했을 때는 이제 5그룹 농사를 해서 완전한 무경운이고 이게 5그룹이고 이제 무경 상태에서 모종 같은 거 씨앗을 심는 거를 이제 4그룹이라 했는데요. 1그룹 화학농에서 뭐 4, 5그룹 화학농을 지향한다든가 아니면 2그룹 친환경을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4, 5그룹의 친환경을 가실 분, 또 2그룹 유기농 하시는데 이제 4, 5그룹 유기농 하시려면 또 지금 자연농도 보면 이제 바깥은 자연농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일본에 갔을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아마 반 정도 이상이 이제 자연농이 바깥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그룹 3그룹 나누면서 교육을 하니까 어떤 분은 패닉도 빠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농원다 해서 어떤 농업이다 따져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2그룹이냐 3그룹이냐 4그룹이냐 5그룹이냐 따져야 할 정도인데 그 자연농도 진짜 올바른 4, 5그룹에 지향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진 지식, 기술이죠. 이거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환경위기 시대에 맞춰서 탄소 흡수 농업이죠. 이제 탄소가 중립 시대 같습니다. 저희들은 되려 탄소를 흡수하는 농업 쪽으로 이제 산림이 탄소 흡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산림보다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생산하면서 농업 생산하면서 탄소 흡수를 한다는 이게 굉장히 그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그다음 환경 농업이 그 굉장히 어렵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저는 이제 농업 기술로 여러 그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이제 뭐 생산 비용이라든가 농업 방법이라든가 뭐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대안을 찾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농업 기술로 4, 5그룹의 농업 기술로 도움이 되는 혹시나 이런 쪽에 찾는 분한테 도움 드리는 거니까요. 자, 증간 위기 시대 질병이죠. 자, 질병은 우리가 지금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나 질병처럼 암 치료라든가 이런 쪽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런데 질병 예방은 안 되고 있거든요. 현대 의학이요. 현대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암 치료 나서 완전 치유는 또한 이제 의학이 못하는 거거든요. 바로 뭐냐, 자연이 하는 거죠. 흙이 하는 것이고 음식이 하는 거니까요. 이런 그 치유 농업과 치유 음식, 그다음에 치유 운동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거고 이게 또 쌓여진 지난 뭐 40년 동안 이렇게 축적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유하고 싶다 하는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요. 그 다음에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이제 농업 기술, 이런 필요한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걸 찾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계속 문자하고 전화하고 계속 하시거든요. 방문하시겠다. 아니면 이제 그 장문의 메일이라든가 또 문자라든가. 전데 죄송하지만 지금 일체 답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걸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느 분이 딱 대화하기 시작하고 답변하면 계속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는 또 정말 뭐랄까 안타깝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고 또 이게 유튜브 학기다 버리고 또 농사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유튜브에서 앞으로 진행된 교육 내용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4, 5그룹의 자연스러운 유기농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가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계속 현장 모습 매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달도 할 거고 10월달도 하게 될 건데요. 이 현장의 모습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토양 살리기 이제 지금 토양 살리기 이제 무견 상태에서 유기물층까지 왔고 접종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밭을 만들 거냐, 두둑 멀칭 어떻게 말고 틀밭 멀칭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체험 농장이라든가 휴양 농장이라든가 이때의 밭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중요하다. 저는 중요하다 보고 어떤 분은 이제 대개 보면 이제 그렇게 중요 여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차이가 굉장히 경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방법이 돼 제가 이제 바로 이번에 그 질문 받기 리뷰가 끝나면요 그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살리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작물 심기, 뿌리 만들기 쪽에 자 토양 살리기 무경과 유기물질 접종은 우리가 10% 정도밖에 안 된다. 앞으로가 토양 살리 핵심은 이쪽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할 거고요. 잡초 관리, 잡초로 활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양분 관리, 그 다음에 흙 살리기
퇴비 만들기. 우리가 이제 지금 퇴비가 시판되는 퇴비는 거의 작물을 빠르게 키우기 위한 반류 퇴비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제 흙 살리기, 이제 멀칭형 퇴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유해독이 없는 농산물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 그 다음에 농업 경쟁력 높이는 흙 영양생, 아까 얘기했습니다. 흙 영양 생산과 많은 생산의 농사 기술. 제가 이제 기술화했고 지식화된 것을 이제 공유하고, 뭐 가진 거 있으니까요. 여러분한테 뭐 없으면 또 만들긴 힘들고요. 저는 이제 아는 거라고는 이제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다른 거 관심도 없고요. 우정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뭐 관심도 없고 밖에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옆집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뭐 교류할 일체 없으니까요. 어제 매일같이 농사 이제 이게 녹음 끝나자마자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지금 농사 이제 가을 아닙니까? 농사할 게 많거든요. 밖에 나가서 이제 호박도 수확해야 되고 이제 양배추 심을 건데요. 이런 기술을 이제 여러분 같이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요. 계속 시청하시면 이제 공유가 되겠죠. 자, 앞으로 이제 토양 살리기에 대해서 앞서 전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1단계 무경은 지금까지 해왔죠. 지금까지 해왔는 이 3단계가 이제 토양 살리기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이 있다. 토양 살리기에서 앞으로 진행될까 한 70%라 얘기했는데요. 자, 작물 심기, 그 다음에 5단계, 6단계, 7단계 들어갈 겁니다.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밭농사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과수도 할 겁니다. 과수 쪽에도 할 건데요. 또 하나 할 건 뭐냐면 이제 그 축산 쪽에 할 겁니다. 축산. 뭐 오리 키우신 분, 아니면 돼지 키우신 분 분야 다 못해도 제일 많이 축산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닭사육이거든요. 닭들은 뭐 10마리, 20마리들 아니면 100마리 전업농으로 몇 1000마리씩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그 보시니까 뭐 문자 오고 지금 메일 보면 언제 합니까? 이제 기다린다는 하신 분들이 이제 간혹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사육 쪽으로 먼저 들어갈 건데요.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뭐냐면 이제 병아리 키우기입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병아리 부화하면은 인공가온에서 점등해가지고 키우거든요. 점등이 뭐냐? 불을 켜는 거거든요. 이게 제비윤리의 동물복지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지금 동물복지나 뭐 죄송합니다만 친환경이나 뭐 어떻게 그 가정에서 조금 키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키우는데도 인공가온 하거든요. 점등해가지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인공가온 점등 없는 병아리 키우기 할 겁니다. 이게 자연 육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5,000원 만원 달걀 그 같은 품질을 어떻게 생산할 거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유정란 생산, 그 닭사육에 대해서 자세히 할 거고요. 그러니까 병아리에서부터 사료까지 사용관리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사육 시설에 대해까지도요. 먹이통을 어떻게 만들지. 그 눈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점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점으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시설, 사용관리, 먹이는 어떻게 먹이는지. 그러니까 먹이는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산란율 몇 프로에 맞춰서 어떻게 그런 먹이 주는 게 이게 대개 보면 이제 그 무제한 급여하지 않습니까? 산란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공장 축산에서는 보통적으로 이제 산란율이 뭐 7, 80% 떨어져 가면 이제 폐기시키고 새로운 닭을 또 키우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가 산란율이 70% 정도 맞춰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야 품질이 되니까 또 닭이 튼튼하고요. 그러니까 항생제 없이 키우는 그런 그 체력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무조건 살을 많이 먹여서 밤낮에 불 켜가지고 아니면 이제 먹여서 축적시켜서 이제 계란을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저희들은 이제 닭이 튼실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생제 없는 그 사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동물복지다, 친환경이다, 유기축산이다, 뭐 여러 방식을 하더라도 지금 수입사료거든요. 닭 10마리도 지금 수입사료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과정이 뭐냐? 불개미라든가 여러 그 병균 해충이 들어오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맹독성 살충제가 뿌려지거든요. 이런 방부제도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썩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따질 때 사육 시설이라든가 사육 환경만 따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이요. 저희들은 이제 사료를 제일 중시하는데 그래서 지역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료를 만들 거냐. 100% 뭐 닭 10마리든 100마리든 1000마리든 어떻게 사료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에 사료화 달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데 이걸 활용 못하고 퇴비화되고 버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받으면서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에코기스라 그러죠. 자, 일면 녹엽소의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가축을 키우면 이제 똥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똥은 이제 또 퇴비가 될 수 있고, 퇴비가 돼서 토양 살리게 하는, 이게 순환적인 우리 경축 농업에서 1만 년에, 그러니까 가축 사료 100%만 해결된다면 뭐냐면 퇴비까지 해결되고 그는 완전한 100% 자립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농업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이제 동물복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이제 그 사람이 먹을 곡물로 해서 이제 가축을 키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식량 문제, 농업의 문제로 해서 많이들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축 사육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생태라든가 이런 윤리적인 그런 뭐 여러 삶의 방식에서는 보시면 이제 그게 안타까워서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제 가축이란 축자가 뭐냐면요, 거물 현자 밭전자입니다. 가축은 흙을 살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을 잘못 키웠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올바르게 가축을 키웠을 때는 뭐냐, 지금까지 1만 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지속 가능한 이상적인 농은 뭐냐? 이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게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 짓는 부산에 나오면 이제 가축 먹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축 먹이가 뭐냐? 그 먹이가 돼서 가축이 배출한 똥과 오줌은 뭐냐? 퇴비가 되겠죠. 흙을 살리는 퇴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농지로 가서, 이게 제일 이상적인 농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깨진 게 뭐냐면 수천 킬로에서 수입한 이제 곡물, 그 다음에 이제 풀 같은 게 안 먹이고 이제 곡물 위주로 키우는 데서 문제가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걸 문제로 보는데, 이거를 전체적인 가축 사육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이게 또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산물에 이제 사람이 먹고요. 사람이 먹고 남는다든가 아니면 과정에 이제 분사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두부만 해도 비지 같은 거 나올 것이고요. 뭐 개껍질 같은 거 나올 거고, 이런 것들 이제 농수산물에 대한 부산물에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축 먹이가 되는 거죠. 가축 먹이가 돼서 그 가축은 또다시 똥 오줌이 배출되면 이것이 또한 퇴비가 돼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올바른 이제 순환이었고 1만 년 동안 지속된 거거든요. 사람 똥조차도 가축 먹이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의 역사에서 이걸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랄까 조금 오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증시가 중요한 건데, 이걸 빼먹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공장식 축산, 그리고 곡물 위주의, 저희들은 뭐냐면 이런 풀을 먹이고 이런 주변 자원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경축 농업에서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동하신 분이 많고 잘못 이해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축이니까 뭐 댓글 다시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에, 그래서 제가 댓글을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거거든요. 올바르게 지식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 지금 보편적인 현대농업의 축사안에서 문제가 뭐냐면 가축 사육에, 우리가 이제 가축 사육에 쓰는 게 수천 개에서 수입하는 외국 사료거든요. 곡물 사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곡물 사료로 해서 키워진 가축에서 나온 그 똥으로 만든 게 퇴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든 무기능이든 어디에 쓰는 퇴비들이 거의 99%가 어떻게 보면 수입이거든요. 거기서 유박이냐 아니면 그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유박, 어떤 분은 이제 이 문제 얘기하니까 우리들은 유박 씁니다. 그런데 유박에서도 문제가 뭐냐, 수입 유박이거든요. 지금 유박도 마찬가지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 그러면 유박이 뭐 우리가 그 피마자 유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개들이 먹어서 큰 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쓰지 못하도록 이런 운동까지 또 벌이고 있거든요. 그 동물복지 하신 분들, 그런 쪽에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게, 왜냐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개들은 그냥 그걸 주워 먹거든요. 사료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별개 문제고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수입 사료로 해서 가축을 키우고 거기서 나온 퇴비로 만든 게 우리가 이제 작물 재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따져가지고 친환경 퇴비다 아니면 일반 퇴비다 따지지 않거든요. 6번을 뒤집게 되면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유기농 사료로 먹인 거 유기농 그 퇴비다 라고 하는 퇴비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6번 뒤집게는 이걸 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기농 그 사료 수입해 가지고 유기농을 키운 가축이 몇 마리나 될까요? 그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그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 재배에 뭐 채식하신 분들이 말씀하는 게 가축 분뇨를 안 쓰면 가축의 사육을 하지 말자. 그러면 퇴비는 어떻게 쓸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올바른 지식으로 좀 전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기 꺼내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의 농업에 의존한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입하는 과정에 맹독성에 오염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쓰고 있는 퇴비들도 또한 이렇게 가축하고 연결됐다. 그 카르텔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동물복지회가 채식에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이 동물 카르텔에서 벗어났을 때 GMO에서 벗어났을 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구분 안 하시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은 완전히 국내산 100% 살을 만드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같은 그룹으로 이제 엮어버리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천 킬로 수입하는 것과 국내에서 우리가 나온 이 자원으로 해서 만든 것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기의 탄소 배출과 우리는 탄소 흡수하는 농업을 하니까요. 이 차이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조심스러웠으나 꺼냅니다. 농업 주권, 식량 주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1만 년 전통의 농업을 계승하는 이유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가축 사육에 작물 재배한다. 우리가 가축의 사료가 뭡니까? 우리 주변 자원으로 100%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똥 분뇨들이 우리가 흙을 살리는 바깥에 하지 않고요. 자, 퇴비 차이가 있다죠. 반류 퇴비가 아닌 흙을 살리는 멀칭용 퇴비를 생산합니다. 그거에서 작물 재배해서 지속적인 순환적인 그게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소 흡수 농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 농업이고 이런 기술을 축적해야 된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해가 되고 있고 뭐 채식권에서 아니면 이제 동물 복지권에 하시는 분들이 그 지식에 아니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실 때 조금 이걸 감안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걸 방송 드신 분들은요 그런 분한테 올바르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차이가 있더라는 거를 제일 이상적인 농업과 음식 구조는요 100% 작업 사료에 의해서 가축이 키워져요. 닭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키워지든요. 이게 우리 주변에 국내산으로 해서 우리 주변 자원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서 100% 키워졌을 때에 완전 자립 축산이 되거든요. 그 다음 자립 축산 된다는 건 뭐냐? 거기서 나는 분뇨 퇴비를 만든 자립 농업이 됩니다. 이게 벼도 키울 수 있고 밭농사 다 되거든요. 이게 제일 이상적인 농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혼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좁지만은 이건 꺼내야겠다 싶어가지고 꺼내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식량 주권, 농업 주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신토불이 진짜 영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한다 해서 완전한 우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수천 개 수입하는 것이고 GMO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청하시고 이런 지향하신 분들은 글을 써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쪽 분들은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지식이 정말 현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또 얘기하냐면요. 우리 농가들이 이제 가축 키우는 농가들 꽤 있습니다. 근데 같이 혼동을 해버리고 같이 취급을 받아요. 같은 레벨로 봐버리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은 탄소 흡수 농업이라고 하는 또 강조하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꺼내는 게 뭐냐. 저희들이 진정한 탄소 흡수 농업의 차이죠. 수천 개 수입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자립 축산은 뭐냐? 자립 농업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적인 음식 문화가 되고 음식 환경이 되고요. 농업 환경이 되고요. 생존 환경이 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정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한 대로 이제 계속 코로나 왔을 때는요. 지금 진행된다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유튜브 학교 할 거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면 교육은 뭐 힘들죠. 자, 방문자 받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문자라든가 이런 질문 죄송합니다. 또 외국에서 하신 분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곤란한 게 뭐냐면 답을 한번 주기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육만 해도 20년째 해왔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워낙 크죠. 이제 그분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 지금 유튜브 하니까 또 그러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혼자서 뭐 전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그 지식화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뭐랄까요, 농사도 짓고요. 이것도 유튜브 이거 기획도 해야 되고 이것도 녹음하고 무슨 거 만드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버겁다. 여러분 한 분입니다만 저한테는 그렇죠. 좀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체류 휴양 같은 거는 지금 지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어쨌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만 되면요, 바로 집중 트레이닝 들어갈 겁니다. 대면 교육에서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또 질문 받으면서 현장에서 한 번 한 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라 그러니까 와, 돈 비싸게 받으려고. 전 지금까지 교육 대면 교육에서 오셔가지고 교육비 내신 분한테는 일체 컨설팅 받아본 그 비용 받아본 적 없습니다.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그적으로 만족했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아마 대면 교육에 들어가야 될 거고 또 현장 컨설팅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컨설팅 한 농가와 안 한 농가 차이는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한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쪽 지향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인 거예요. 치유 유튜브 학교는 뭐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 지난 40년 동안 얻어진 이제 그런 기술들, 지식들을 이제 기술화했고 지식화한 거를 여러분과 공유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뭐 가져 있는 거니까 이제 새로 또 뭐랄까 여러분 내놓아야 또 새로운 것도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얻어진 거라 보고요. 그래서 하는 목적이니까 여러분 하시라 마시라 틀렸다 맞았다 그 뭐 감론을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제 하나 부족한 거는 뭐냐 여러분한테 전달하는데 또 언변이라든가 이런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 매끄럽지 않죠.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도 그렇고 내용도 조금 부실할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노력을 한다마는 그러나 저는 노력파입니다. 하나에 펼치면 뭐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 몇 권을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투라든가 이런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 봅니다. 어디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해보지 않고 또 사람과 그렇게 어울려 사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한테 부족할 거라 보는데 이거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다음 시간부터 그 질문 받은 거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해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